흉터 같은 경우는 계속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흉터가 폭이 넓은 경우, 뭐 아니면 이제 좀 깊게 패인 경우, 흉터 성형을 동반해야 되는 경우인데, 보통 이제 깊게 패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쌍꺼풀 라인을 고정을 너무 이렇게 깊게 하면서 실에 의한 어떤 문제로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쌍꺼풀 라인의 이제 윗부분에서 조직을 조금 더 이렇게 뭐 가져와서 패인 부분을 보충하면서 바깥에 굴곡이 덜 느껴지게끔 매끄럽게 한다든가. 눈 재수술하면 퉁퉁 돼요, 그. 목소리가 좀 더 잘 들어오고, 처음 수술보다 재수술할 때가 더 이제 어려운 건지. 꼭 그렇진 않은데 어렵지 않은 재수술도 있거든요. 과거에 수술하셨던 분인데 쌍꺼풀 라인을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작아졌어요. 모양도 나쁘지 않고 작아져서 높이를 그냥 살짝 높이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재수술이라도 되게 난이도가 낮은 재수술이긴 하죠. 근데 이제 뭐 되게 비대칭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흉터의 상태도 뭐 좋지가 좀 않고, 아니면 쌍꺼풀이 큰 눈인데 이제 사이즈를 이제 줄여야 될 때, 이럴 때는 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항상 재수술이 무조건 다 어렵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좀 난이도가 낮은 재수술부터 난이도가 높은 재수술까지 굉장히 폭이 넓죠. 쌍꺼풀이 이제 풀린 분들이 좀 있는데 재수술로 다시 예쁘게 좀 만들 수가 있는지. 일단 이제 풀렸을 때 그 라인 자체가 나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풀린 것만 해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이즈 변화도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모양을 좀 바꿔가면서 수술하는데, 어쨌든 조금 더 좋은 형태로 만들 수 있죠. 수술한 다음에 흉터나 유착이 좀 심한 분들이 재수술이 가능할까? 이게 이제 뭐 매몰법으로 수술하신 분이냐, 아니면 절개법으로 수술하신 분이냐, 아니면 수술 횟수가 뭐 한 번이냐, 세 번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조건이 되거든요. 사실 이제 매몰법도 꽤 많이 유착이 돼 있긴 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쌍꺼풀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개법은 아무래도 이제 절개하고 그 안에 조직도 뭐 더 손을 많이 대고 박리도 더 넓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절개법이 매몰법에 비해서는 더 많은 유착을 갖고 있고, 흉조직도 좀 더 많이 발생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방을 또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든가, 안화 지방을 제거했다, 아니면 이제 뭐 피하 지방층을 제거했다, 이런 수술을 하면 좀 더 많은 또 유착이 생겨 있죠. 근데 이제 유착이 너무 넓게 형성돼 있으면 오히려 쌍꺼풀이 선명하게 하나의 선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뭐 두 줄로 느껴지거나, 오히려 이제 라인이 너무 두껍게 느껴지거나,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유착된 부분을 이제 수술하면서 좀 제거하고, 새로운 모양에서 새로운 라인에 새로운 유착이 생기도록 해야죠. 흉터 같은 경우는 계속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흉터가 폭이 넓은 경우, 뭐 아니면 이제 좀 깊게 패인 경우, 흉터 성형을 동반해야 되는 경우인데, 보통 이제 깊게 패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쌍꺼풀 라인을 고정을 너무 이렇게 깊게 하면서 실에 의한 어떤 문제로 발생했을 수도 있고, 피부층 밑에 있는 어떤 근육이나 지방층을 너무 많이 제거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쌍꺼풀 라인의 이제 윗부분에서 조직을 조금 더 이렇게 뭐 가져와서 패인 부분을 보충하면서 바깥에 굴곡이 덜 느껴지게끔 매끄럽게 한다든가, 아니면 피부 자체 흉터 폭이 넓으면 수술할 때 조금 이렇게 띠 형태로 잘라내죠. 조금 더 이제 가늘게 만들기 위해. 그래서 이제 폭을 줄이거나 좀 깊게 패인 어떤 흉터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수술을 하게 돼요. 라인을 아예 없애는 재수술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결국 쌍꺼풀이 생기는 원리가 눈을 뜨는 게 근육층과 바깥의 피부층 사이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분리되도록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두 층 사이에다가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릴 수 있는 지방막 내지는 지방층, 이런 걸 끌고 와서 사이를 이렇게 좀 메꿔주면 쌍꺼풀이 이제 풀어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눈 재수술은 그러면 첫 수술한 이후에 언제쯤? 보통은 한 6개월 이상. 근데 이제 만약에 수술을 여러 번 한 분이고 조직 상태를 봤을 때 조금 너무 이르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이상으로 늦출 수 있죠. 근데 이제 쌍꺼풀 수술을 1차적으로 하는데 눈매 교정도 동반을 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눈을 떠봤을 때 좌우 눈 뜨는 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기 교정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한 달 이내에 오히려 유착이 많이 생기기 전에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재수술을 하면 수술보다 회복이 더 오래 걸려요. 일반적으로는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걸린다. 근데 이제 재수술 사례 중에서 진짜 4번, 5번 이상 이렇게 여러 번 수술한 분이라면 회복이 훨씬 많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갖고 있는 문제가 눈매 교정도 필요하다든가, 뭐 지방 이식도 좀 필요하다든가, 다양한 다른 어떤 동반된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회복이 더 늦을 수도 있어요. 한쪽 눈만 수술하고 이상한데 재수술할 때 양쪽을 다 해야 되는지. 그렇진 않죠. 한쪽만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뭐 비대칭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쌍꺼풀이 한쪽은 굉장히 크고 한쪽은 작은데, 두 쪽 다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서 맞추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뭐 양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크고 작은데 작은 쪽이 마음에 들면 큰 쪽을 낮추는 쪽으로만 해서 재수술을 할 수도 있죠. 이건 좀 사례마다 다르다고 봐야죠. 재수술을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그런 완벽한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또 있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원하는 모양이 현재 얼굴에서 좀 어울리지 않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 방향으로 이제 수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첫 수술 병원에서 실이 남아있다, 제거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럼 보통 실을 제거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새로운 라인을 만들고 새로 고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기존의 것들은 제거를 하죠.
만약에 매몰법으로 재수술한다. 그러면 대부분 제거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같은 라인에다 수술한 경우는 제거하지 않고 똑같은 위치에 그냥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매몰법이라도 전에 그 실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묶여 있어서 눈을 감았을 때 매몰법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깊게 패여 보이거나 부자연스러우면 그런 경우는 이제 전에 실을 또 제거하죠. 재수술은 왜 비용이 더 비싼가요? 보통은 어쨌든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처음 수술보다는 비싸죠. 근데 이제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 사실 비용을 조금 낮게 아마 책정할 거고, 횟수가 적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조금 더 이제 비용이 올라가겠죠.